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스탠포드 대학교 심사위원들은 한국에서 온 낡은 노트북을 보며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들이 수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줄은. 이 알고리즘의 배경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회장에 울려 퍼진 한마디가 모든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기술계 거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취재진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화려한 실리콘밸리의 스포트라이트 아래 한국의 어느 산골에서 시작된 불가능한 여정. 그 뒤에 숨겨진 진실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기가 또 끊겼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작은 마을, 산에 둘러싸인 우리 집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산자락만 보일 뿐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밤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태호예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도시 아이들처럼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저는 다른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태호야, 촛불 더 필요하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얼마 전 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제 미래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주무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전등을 들고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마을 쓰레기장에는 가끔 도시에서 버린 물건들이 섞여 들어옵니다. 지난주에도 낡은 의자와 깨진 거울을 발견했었죠. 호기심에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다가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고 키보드는 반쯤 뜯겨져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노트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만 잠깐씩 만져볼 수 있었을 뿐이죠.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에서 노트북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는 많이 손상되었지만 내부 부품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적 있는 메인보드와 하드디스크가 보였습니다. 전원만 들어온다면 작동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 수리 관련 책을 빌려왔습니다. 낡은 자전거 발전기를 개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노트북을 고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노트북을 켜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빛이 들어왔을 때 제 눈에도 빛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손상된 화면이라 깜빡거렸지만 운영체제가 부팅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잠들었을 할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뭐하고 있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위해 일어나신 것이죠. 할아버지, 제가 컴퓨터를 고쳤어요. 보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깜빡이는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태호야, 내 머리가 내 자랑이야. 네가 무엇을 하든 할아버지는 내 편이란다. 그날 밤부터 저는 코딩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 남아있던 프로그래밍 책과 파일들이 저의 첫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밤에도 저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저는 제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전기 없는 밤,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딩의 세계는 생각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노트북에 남아있던 파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은 마을에서 40km 떨어진 내 PC방에서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새벽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왕복 2시간, 그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입니다. 산길은 험했고 겨울에는 도로가 얼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은 배움의 갈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PC방에 도착하면 1시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왔습니다. 프린트할 돈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초보자에게 좋다고 하네요. 그날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항상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부어오른 상태였지만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만큼은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태호야, 뱀은 무섭지만 파이썬은 배워도 되겠구나. 할아버지의 유머에 웃음이 났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파이썬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코드를 적고 자전거 발전기로 노트북을 켜서 실행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류가 생기면 다시 노트를 보고 수정했죠.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셨을 때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태호야, 이걸로 내 컴퓨터 고치렴.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이 돈을? 염소 2마리 팔았다. 내 노트북이 자꾸 꺼진다고 했잖니? 새 부품이 필요하다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비를 아끼려고 약을 절반만 드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제 노트북 부품을 사라니 거절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꼭 좋은 곳에 쓸게요. 그 돈으로 노트북의 깨진 화면과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전거 발전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몇 시간씩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움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파이썬을 마스터한 후에는 머신러닝에 도전했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과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영어 논문을 읽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전을 옆에 두고 한 단어 한 단어 해석해가며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다음 PC방 방문 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손으로 그린 머신러닝 모델 다이어그램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태호야,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너는 이런 어려운 것들을 혼자서 배우고 있으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산골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배움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배움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니까요. 노트북 화면 속 코드들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태호야, 너는 할 수 있어. 산속 작은 방에서 저의 꿈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술로 마을 문제 해결하기 지역 대회였습니다. 강원도 전체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워온 모든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참가해 볼까요? 컴퓨터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제 관심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태호야, 네가 그동안 독학한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한번 도전해봐.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 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산불이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산불 때문에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었고 가끔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우리 마을에서는 산불 감지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산불 감지 AI를 만들어보자. 밤새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온도, 습도, 연기 감지 센서를 연결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 산불 감지기와 다른 점은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오탐지율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태호야,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내 코드는 끝내야지.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미간으로 전이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회는 포기하고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까? 밤새 병원 의자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대회에 나갈게요. 제가 꼭 이겨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태호야.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내 꿈을 위해 달려라. 이제 제게는 두 가지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는 코드 속에서 타오르는 불, 다른 하나는 할아버지를 위한 마음속 불이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빌린 센서들을 연결하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했습니다. 오류가 생길 때마다 좌절했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존 알고리즘은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제 노트북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이대로는 대회 전까지 완성하기 어렵겠는데? 답답한 마음에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새워 알고리즘을 최적화했습니다. 마침내 전력 소비를 90% 줄이면서도 정확도는 85% 이상 유지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태양광 패널 하나로도 한 달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신 할아버지는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개발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이길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겨주세요. 약속하세요. 대회 전날 밤 저는 할아버지 병실에서 최종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치는 그래프와 숫자들, 그리고 그 옆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코드에 불이 붙었고 제 마음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회장은 춘천시 문화센터였습니다. 평생 산골에서만 살아온 제게 도시의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거리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노트북과 센서들이 든 가방을 메고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대부분 팀으로 참가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들의 장비도 저와는 달랐습니다. 최신 노트북과 정교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죠. 저 참가자는 혼자인가 봐. 게다가 저런 구식 노트북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것이 제 전략이었으니까요. 발표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졌고 저는 마지막 순서를 뽑았습니다. 다른 팀들의 발표를 보며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모두 훌륭한 주제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준비해온 저전력 산불 감지 AI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제 낡은 노트북을 보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에서 온 김태호입니다. 저희 마을은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고 매년 산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저전력 산불 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구조, 그리고 전력 최적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무관심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존중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낡은 노트북으로 실시간 감지가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센서 앞에 라이터를 켜자 즉시 경고음이 울리고 화면에 위험구역이 표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터리 표시였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에도 전력 소비가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기술은 장비가 아니라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관중석에서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산을 넘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등 수상자는 인제고등학교 김태호 학생입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동안 저는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트로피를 받은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수술 중이셨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수술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트로피를 무릎에 올려놓고 할아버지가 깨어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실로 들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1등 했어요. 이제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겨내세요. 함께 더 높은 산을 넘어가요. 수상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렸고 학교에서는 특별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회복이었습니다. 전국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할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산골 소년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한 외국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의 김 교수입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에 저를 초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대회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참가비와 항공권, 그리고 체류비, 그 모든 것이 산골 소년인 제게는 너무나 큰 장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신의 재능은 세계적입니다. 비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한 달 내로 결정해서 연락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기회였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은 더 야위셨지만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태호야, 너는 가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 비용도 문제고.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이 산과 밭이 있잖니.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야.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일시 중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제 비행기 티켓을 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태호야, 나는 내 삶을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내 차례야.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태호야, 소식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너를 돕고 싶어 해.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을 아는 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 옆집 아저씨의 농산물 판매, 학교 선생님들의 기부까지 며칠 만에 항공권과 참가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할아버지는 제게 낡은 손목시계를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호야, 이 시계는 우리 가족의 시간을 담고 있단다. 이제 내 시간을 새롭게 쓸어 가거라. 공항으로 가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태호야,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세계를 향해 날아가거라.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문 너머로 태백 산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맥 너머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곳에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 가기까지의 여정이 이미 제 인생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기도를 보냈습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백산맥 너머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탠포드 글로벌 AI 챌린지 대회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첨단 장비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천재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시골 소년, 그것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이름표를 받았습니다. 김태호,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MIT, 하버드, 옥스퍼드 등 유명 대학교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과 달리 저는 인제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인제가 어디인지 아는 외국인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발표 준비 시간, 저는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소중한 노트북은 여행 중에도 안전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센서들을 연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니? 옆자리에 앉은 금발 소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의 산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흥미롭네. 난 샌디야, MIT 2학년이야. 내 프로젝트가 뭐니? 저전력 산불 감지 AI 시스템입니다. 전기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샌디는 관심을 보이며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의료 이미지 분석 AI였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세련된 기술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제 차례 바로 전, 샌디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노트북을 연결하고 센서들을 배치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발표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시스템의 특징, 저전력 설계,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시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백 번 경험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실입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청중들에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백업용 USB를 꺼냈습니다. 항상 비상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USB를 연결하고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지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시스템은 이런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산불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오히려 제 시스템의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센서를 통한 시연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저전력 시스템에 집중했나요? 더 복잡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복잡한 기술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진정한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제 마을에서는 이런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게 진짜 기술이군요. 인상적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샌디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했어. 내 침착함이 놀라웠어. 그날 저녁 미국 현지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위대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사람의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지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꺼진 화면 앞에서 저는 새로운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상자 발표가 있던 날, 저는 백팩에 할아버지의 손목시계를 넣어갔습니다. 행운의 부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혁신적 기술 부문 대상, 대한민국 김태호.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게 꿈을 준 할아버지와 저를 지원해 주신 마을 분들께 바칩니다. 기술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끝난 후 여러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MIT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고 구글과 테슬라에서는 인턴십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MIT에 가면 4년 동안 한국을 떠나야 했고 인턴십을 선택하면 학업을 미뤄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김 교수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태호 학생, 내 재능은 세계적이야. 하지만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해.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봐.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한 달 전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암이 예상보다 빠르게 치료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회들,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태호야, 할아버지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지지한단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퇴원 후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천천히 걸으며 제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우리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집들, 좁은 길,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곳이 제 뿌리였습니다. 결국 MIT 전액 장학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방학마다 한국에 돌아와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MIT 측에서는 이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결정을 발표하는 날 학교 강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MIT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곳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방학마다 한국에 돌아와 농촌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발표 후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호야, 내 선택이 옳다. 성공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란다.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선택의 무게는 이제 결심의 단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MIT에서 공부하며 한국의 농촌 교육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촌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저전력 기술의 발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는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란다, 태호야. MIT 1학년 첫 학기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과의 경쟁.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전공하며 저전력 컴퓨팅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첫 방학 약속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농촌 AI 체험 캠프를 기획했습니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농촌 지역 교육 격차 해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캠프 장소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였습니다. 낡은 건물, 그러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교실에 컴퓨터와 장비를 설치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선생님의 위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태호입니다. 바로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이고 지금은 MIT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기심과 경외심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노트북, 자전거 발전기로 코딩을 배운 이야기, 그리고 세계대회에서의 경험까지.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과 그것을 향한 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캠프에서 아이들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록 코딩으로 시작해 간단한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직접 만든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앱은 우리 마을 버스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에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몰라서 불편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민지의 발표였습니다.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앱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발표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 반가움에 달려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태호가 너희들처럼 어릴 때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단다. 그때는 컴퓨터가 뭔지도 몰랐지. 그런데 이제는 세계적인 학생이 되었구나.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박수를 쳤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맨 앞줄 중앙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셈을 세는 동안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호야, 우린 둘 다 살아남았지. 너는 꿈을, 나는 암을. 사진을 찍고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우리 마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태호야, 후회 없니? MIT에서 공부하는 것과 이렇게 돌아오는 것?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 없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성공이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MIT에서의 학업, 농촌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길을 찾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은 불리함이 아니라 창의력의 촉진제였습니다. AI보다 더 강한 알고리즘은 가족과 믿음이었습니다. 가자, 태호야. 내일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불빛은 계속됩니다. 산골 소년의 꿈은 세상의 빛이 되어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